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날이 갈수록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역가왕이 시청률을 쭉쭉쭉 끌어올리면서 어느덧 중반전을 넘어서 종반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반전 결과가 나오면 최종 준결승 진출자들의 윤곽이 모두 다 드러나겠고요. 이분들이 경합을 벌이는 준결승 그리고 최종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이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국가대표 7명의 현역 가왕도 선발이 될 거고요. 이분들이 함께 펼치는 한일 가왕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현역 가왕이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이슈와 함께 참가자들의 엎치락 뒤치락하는 순위 경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중반전을 넘어서 종반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현역 가왕의 시청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역 가왕의 시청률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1회 때부터 7회 때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다시 말해서 6번을 계속해서 시청률 점프를 해왔습니다. 1회에서 2회로 넘어갈 때는요. 무려 1.7%의 시청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회에서 3회로 올라갈 때는요. 1.9% 엄청난 시청률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회에서 4회 갈 때는 약간 주춤했죠. 0.9% 시청률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4회에서 5회 갈 때는 0.3%. 이때가 좀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 올라가는 폭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5회에서 6회는 앞선 회차보다는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상승폭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한 15% 미만으로 종료가 될 것 같다 이런 예측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6회에서 7회 방송으로 올라갈 때 역시나 1.9% 거의 뭐 최고 시청률 상승률과 동률을 이루는 이런 시청률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결승전에는 이제는 욕심을 내가지고 한 20% 시청률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청률이 대단한 것이요. 지금 현재 이 미스트롯 시즌3 어떻게 보면 성향은 좀 다른다고 할 수 있는데 상당 부분 어떤 겹치는 거의 뭐 경쟁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무난한 이 경쟁사의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볼 것 같으면 미스트롯 3는 1회 방송 이후에 오히려 시청률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1회 출발점하고 비교하면 0.3% 정도의 시청률 상승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회 때는요. 무려 2%나 하락했습니다. 자, 14.9%이고요. 그리고 현역 가왕의 시청률은 최종 13.9%입니다. 이제 두 프로그램의 시청률 차이가 불과 1%밖에 안 납니다. 한쪽이 0.5% 내려오고 한쪽이 0.5% 올라가면은 이제 같은 지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나 현역 가왕이 선전할 줄은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같은 날 방송되는 TV조선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화요일은 밤이 좋아 같은 경우 현역 가왕이 방송된 이후로 11월 28일 이후로 이 4점대 시청률에서 3점대로 내려와가지고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점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뭐 상승분이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최종 2.4%라는 그런 뭐 근래 최악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시청률은요. 미스트롯 시즌 1하고 비교를 해봐도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미스트롯 시즌 1의 시청률 상승을 능가하는 이런 지금 시청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시즌 1 같은 경우 7회차 시청률이 11.9%였습니다. 11.9%. 예. 그리고 최종 시청률이
18.1%였죠. 하지만 현역가왕은 7회차 시청률이 13.9%였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롯 시즌 1의 시청률 그 추세보다도 훨씬 더 양호한 가파른 시청률 상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18.1%를 기록했던 미스트롯보다도 더 높은 시청률로 종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시청률의 이 시청률 역전의 이 활용 점정을 올해 용해합니다. 예, 찍어줄 기대주로 누구를 보느냐? 바로 지난주 김다현 양이 시청률 상승의 최고의 선봉장이었다면 이번 주는 이 전유진 양이 시청률 역전의 선봉장으로 나서주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번 주는 이 전유진 양의 단독 무대가 있습니다. 앞서 그 본선 3차에서 사실은 김다현 양과 이 전유진 양의 스코어가 좋지 못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유진 양의 스코어가 최종 12위 130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채점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너무 깊게 얘기는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김다현 양은 18명 중에 꼴찌를 했습니다. 82점. 그렇죠. 물론 뭐 이 점수 자체는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왜냐? 이 점수의 이 절반 이상은 절반은 그 선택하는 그런 점수입니다. 부과하는 점수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마스터들, 판정단들, 연예인 판정단들이 20점씩을 가지고 누군가 한 명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실력이 대등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한 명은 더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는 두 사람의 실력이 다 뛰어난 사람이지만 한쪽이 더 많이 뛰어나다면 한 사람에게 몰표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력 있는 사람도 본인의 실력과는 무관하게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 하에서 받은 점수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상대평가로 받은 점수입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로 받은 점수를 지금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절대평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그 불합리한 채점 시스템에서 전유진 양은 130점 그리고 김다현 양은 82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김다현 양은 많은 그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 단독 무대에서 무려 261점 1인당 30점씩 이번에는 선택 점수가 아니라 부가 점수죠. 부가하는 점수에서 261점 이 점수는요 9명의 연예인 판정단이 준 점수로 계산을 해보면 한 명당 마이너스 1점 다시 말해서 30점 만점에서 올 29점을 줬을 때 나올 수 있는 점수입니다. 엄청난 점수를 받았죠. 뭐 이런 점수를 받은 데는 그만한 또 실력 있는 호소력 짙은 무대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관객들의 점수까지 더해진다면은 김다현 양의 점수가 최상위권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라운드에 이번 회차에 그 출격하는 전유진 양의 무대가 공개가 되면은 다시 한번 시청률을 급상승시키면서 또 한 번의 뒤집기 역전 드라마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전유진 양의 이 역전은 본인의 순위도 역전을 하는 것이 되겠지만 또 하나 TV조선의 미스트롯 시즌3와 현역가왕의 시청률을 완전히 골든크로스로 뒤집어 줄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전에 이 안방TV에서 여러분들 방송을 함께 하실
우리 가수분을 한 분 제가 모시고자 합니다. 게스트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보다 노래를 잘하시면 되고요. 함께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실 트로트 가수분이면 좋겠습니다. 뭐 꼭 트로트가 전문이 아니시더라도 저보다 노래를 잘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은 본인의 프로필과 간단한 이력을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꼭 연락을 드려서 저희와 함께 방송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수는요, 사실 상대평가로 이루어진 점수입니다. 근데 이 점수를 가지고 절대평가로 순위를 내려놓은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우리가 A라는 가수분이 우리가 표현할 때 이분은 정말 100점짜리 가수분이에요. 가창력이라든가 뭐 그 성량이라든가 또 대중들에 대한 그 인지도라든가 무대에서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완벽한 100점짜리 가수입니다. 네. 그리고 B라는 분은 그 뭐 한 95점에 해당하는 가수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좀 구분을 해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C라는 분도 계신데요. 예. 이분은 한 80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뭐 아직까지 이렇게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조금은 더 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분이다. 뭐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D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역시나 뭐 한 80점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네 분을 그 A, B, C, D라는 이렇게 네 분을 놓고 한번 제가 가상의 경연을 펼쳐 보겠습니다. 먼저 A와 B가 경연을 합니다. A와 B가 경연을 합니다. A와 B가 경연을 하는데, 그러면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심사위원 10명이 각각 10점을 쥐고 있습니다. 10점을 쥐고 있는데 A와 B 중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10점을 던지는 거예요. 자, 채점을 A 잘하네 10점, B도 잘하네 9점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들고 있는 이 비타민인데 예, 이렇게 그 뭐 귤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귤을 그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귤은 하나뿐이죠. 귤을 까가지고 안에 있는 거를 뭐 몇 개씩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 누가 봐도 100점짜리인 이런 그 A 가수분하고 조금 정말 한 칸 부족한 95점짜리 B 가수하고 붙었습니다. 또는 이게 이분들의 절대 실력이 아니고 그날의 컨디션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날의 컨디션이나 그날의 어떤 실력 발휘가 A는 100점이었어요. 그리고 B는 95점이었죠. 그러면 들은 분들이 그래도 귀가 있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에게 표가 가겠습니까? A에게 표가 가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이상한 거죠. 혹시나 누구 한두 명은 어떤 그 자기만의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A보다는 B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A가 100점을 받고 그리고 B가 빵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점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엉터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엉터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채점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채점 방식이 한 사람에게 이 9점을 주고 10점을 주고 8점을 주고 이렇게 각각 출연자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명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즉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수가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나와도 B가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조금 못했는데, 정말 저 사람보다 조금 못했는데, 내가 딱 하나 실수했는데, 근데 심사위원들은 정확하게 그걸 봤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C하고
D는 어떻게 될까요? C하고 D는 똑같이 80점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80점이든지 아니면 그날의 컨디션과 그날의 실력이 80점이었든지 둘 다 80점의 노래를 불렀고 80점의 가수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게 정말 똑같은 실력으로 느껴지게끔 불렀다면 보는 관객들도 정말 미쳐버리겠죠.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각자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점수가 나올까요? 뭐 기계적으로 50대 50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다른 결과로 뭐 60대 40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수가 나오겠죠.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55대 45라든지 이런 점수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두 사람 다 크게 불만이 없을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B는 분명히 95점짜리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95점의 실력이었든지 95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C하고 D는 80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85점의 실력이었든지 85점의 무대를 보여줬든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순위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 A가 1등이겠죠? 예. 그래서 A는 1등입니다. 100점. 그리고 B는 꼴등입니다. 예, 빵점입니다. 그러면 1등이 A가 되고 그리고 2등은 C가 됩니다. 자, 또 3등은 D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B는 4등이 됩니다. 이렇게 순위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바로 지난 현역가왕의 이 채점이었던 것입니다. 다현양이 82점을 받은 것은 상대평가에서 받은 82점인데 이거를 다시 절대평가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순위를 정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또 단독 무대에서는 이번에는 선택 점수가 아니고 부가 점수로 30점을 줘가지고 거기서 주고 싶은 만큼 점수를 주는 걸로. 그러니까 같은 가수에 대해서 적용하는 채점 방식이 그때마다 달라지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한 것이죠. 네. 괜히 제가 뭐 심사위원들을 또 이 연출 방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모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 다현양이 참 고군분투해가지고 대역전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면서 아직까지 뭐 역전의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관객 투표 합산 점수가 있고 또 나머지 출연자들이 어떤 무대를 보여주는지를 이제 오늘 방송에서 다 봐야 되겠죠. 예, 뭐 이미 한간에는 많은 스포일러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도 않고요. 또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결과를 아직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은 남아 있지만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경합을 해줬고 마지막 점수가 261점. 이 점수는 30점 만점,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9명입니다. 이게 300점인데 270점이죠. 예, 죄송합니다. 270점인데 여기서 261점을 받았으니까 한 명당 29점으로 전부 다 점수를 줬다. 평균이. 그래서 뭐 한 반은 만점, 반은 28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부 다 29점일 수도 있고요. 이런 상상하기 힘든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뭐 이보다 높은 점수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오늘 다른 이제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보여줄지 또 관객 점수가 또 남아 있거든요. 더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합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현양이 이렇게 고군분투해주면서 그 시청률을 급상승시켰고 본인의 순위도 역전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유진양은 이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전유진양이 정말 그 시청률도 역전하고 또 다현양에 이어서 유진양도 본인의 순위를 지금 뭐 한참 밑에 내려가 있는데 그 하위권에 내려가 있죠. 중위권도 아니고 12등이니까 그 점수를 그 다현양처럼 또 최고의 그 무대를 보여줘가지고 시청률 상승, 본인의 순위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오늘 기회로 삼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두 사람의 경연 결과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스포일러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지금 이 영상도 만약 라이브로 촬영을 했다면 또 뭐 그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댓글로 결과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떠한 그 스포일러나 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옮기지도 않고 또 스포일러를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내용들은 이제 분석을 해서 또는 그 언론에 노출된 내용들 또는 이제 제작진들이 실수로 뭐 추측할 수 있게끔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흘려놓는 그런 뭐 예고 영상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있지만 최종 결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스포일러 하거나 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직까지 결과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연 이제 오늘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현양, 유진양이 계속해서 MBN 현역가왕의 이 역전의 드라마에 계속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전유진 양은 오늘 두 가지 임무가 있죠. 시청률 역전, 본인의 순위 역전 이런 임무가 있고요. 또 다현 양은 이 지난번 방송 때 너무 좋은 무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뺏겼던 2위 자리를 탈환하고 전유진 양의 1위 자리도 한번 넘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또 기대를 해봅니다. 대국민 응원투표가요. 그동안 4주 동안 다현 양과 유진 양이 2위와 1위, 전유진 양은 부동의 1위, 그 5주 연속 1위였고 다현 양은 4주 연속 1위를 하다가 지난주에 강혜연 씨에게 2위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순위가 하락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이번 주에 다현 양이 이 응원투표에 그 순위를 다시 한 번 더 역전하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를 해보는 것이요. 사실 다현 양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것도 뭐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최고의 무대를 보이면서 끝이 맺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응원투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응원투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줬기에 이번 주에 이 강혜연 씨를 그 역전해가지고 2위 자리는 물론이고 지난주에는 그 전유진 양의 이 단독 무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김다현 양의 응원투표가 아직까지는 한 번도 1위를 그 역전하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역전을 한다면 이번 주가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제 예측으로는 아마도 그 2위 자리는 무난히 좀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순위가 한 칸 내려오면서 이 다현 양의 팬분들도 우리가 위기가 오면은 결집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팬카페나 이런 데 둘러보니까 굉장히 이번 주에는 그 각오들이 다 그 각별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절치부심 이번 주는
더더욱 더 가열차게 이렇게 좀 응원을 보내자, 이런 그 팬들의 그 뜻도 보이고. 하지만 또 뭐 강혜은 씨 팬들이라고 뭐 놀고 있겠습니까? 강혜은 씨 팬들도 3위를 넘어서서 2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친 김에 1위까지 가보자, 이래서 굉장한 그 투표 독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는 이 팬들의 투표만이 아니라 다현양 같은 경우는 많은 그 대중적인 또 표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또 유리한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죠. 지난주 워낙 또 뭐 레전드 무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다현양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또 응원 투표로 한 번 더 파이팅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기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방TV의 오늘 영상은 중반전을 넘어서 종반전을 달리고 있는 현역가왕, 오늘 역전에 극적인 역전의 어떤 기회가 찾아온 프로그램과 그리고 전유진, 김다현 두 사람의 이 순위 예측해보고 기대해보는 그런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안방TV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